여러분들 화상을 어느 정도 치료했는지 모르시지만 화상에 아주 잘 들어요. 저는 몇 번 경험이 있어요. 화상이 잘 듣는 게 병원을 가면 흉터가 남고요. 침을 맞으면 흉터가 안 남아요. 이게 화독이 빠져가지고 일단 통증을 없애요. 통증을. 그래서 화독이 아주 잘 듣는데요. 어르신이거든요. 어르신인데 하루 지나서 이렇게 꾸덕꾸덕해진 거예요. 하루 지나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아시열에다 직자하시면 돼요. 깊이 놓을 필요는 없고요. 0.5촌짜리 놓은 거거든요. 요게 또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예, 3주 지나서. 그냥 약 한 번도 안 바르고 그냥 나신 거예요.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인데 아들한테 혼날까봐 뒤었다고 얘기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한테 알게 돼가지고 계속 침을 맞으셨는데 이게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직 다 못 오셨으니까 이론적인 건 조금 지난주에 다 못한 했는데 이분이 벌써 5년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뱅크오브 호프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걷지를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디나로 오셨었는데 이제 제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진단받으러 오셨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눕혀가지고 딱 보니까 소음인이시더라. 그래가지고 위승격 놓았어요. 했더니만은 침을 딱 놓으니까 저 원장님 저 침 맞으러 온 게 아니라 진단받으러 왔는데요. 그러시더라. 그래서 그러세요? 저는 모르고 그냥 침을 먼저 놨네요. 그러고 왔는데 이분도 도안이 되게 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제가 사모님 이러면 돌아가세요. 땀을 흘리면. 그래서 제가 약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다운타운에 한의원 있을 때였거든요. 한의원으로 약을 찾으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황기계지 오물탕을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거기가 한인타운이 2층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은 올라오지 말고 목사님만 와서 약 찾으러 오라 그랬는데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이 침 한 번 맞고 너무 좋아진 거야. 침 한 번 더 맞으면 안 되겠냐고. 당연히 맞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이분이 한 2달 치료 받으셨나? 내가 완전 정상되셔가지고요. 지금은 손녀 보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이신데 매년 캄보디아로다가 말씀 전해주러 가세요. 근데 이분이 거기 교수님들이랑 학생들한테도 이 침을 효과를 보게 해주겠다고 비행기표를 대주겠다 해서 제가 캄보디아로 공짜로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거기 신학생들 다 치료하고 교수님들 다 치료하고 왔죠. 그래서 또 신학생들이랑 전도를 나갔어요. 신학생들이랑 전도를 나갔는데 저는 막 침 맞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침을 딱 놓으면은 얘네들이 못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신학생들이니까 침 맞고 못 가니까 거기 한 명 한 명씩 붙잡고 다 전도를 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린 침만 놓고 말씀은 신학교 학생들이 다 전하고. 그래서 이분은 하여튼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라 그래요. 얼마 전에 연락 왔는데 너무 고맙다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이거는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터키 선교 갔는데 터키의 이 할아버지가 6.25 참전 군인 용사예요. 그 참전 용사 회장이신데 그때 99세였었거든요. 근데 말빨이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신문사들 다 불러가지고 사진 찍으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 신문에다 이렇게 내준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보시면 딱 보셔도 구하나사잖아요. 구하나사로 오신 거거든요. 딱 태음인이시잖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태음인으로 보이잖아요. 태음인. 예? 그래가지고 위승격으로다가 이렇게 나으셨어요. 위승격으로다가. 이분은 뭐지? 저기는 아니셨어요. 쓰러지거나 어디 뭐 구하나사거나 오기진 않았는데 입이 이렇게 돌아가서 혀만 딱 봐도 잠 잘 못 자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풍이라 해가지고 치료해줘가지고 좋아지셨던 분이고요. 이분은 닥터세요. 양방 닥터.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분은 가족이 다 닥터예요. 아들들도 닥터고 본인도 닥터고. 근데 이분이 이제 무릎 아파서 오신 거건데 우리 그 이정혜 원장님 병원에서 치료받은 거예요. 이분이요. 예. 그냥 봐도 소양인이잖아요. 태음인은 아닌 것 같잖아요. 일단 봐도 소음인도 아닌 거. 맥 보고 이제 치료하는 건데. 위열경 놓는 겁니다. 위열경. 이렇게 좋아지셨는데 잘 인정을 안 해요. 양방 닥터들은 좋아진 거를 침 맞고 분명히 좋아졌는데 침 맞고 낫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날 때 됐으니까 낫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꼭 자료를 남겨놓는 게 환자들은요. 아플 때만 막 저거 해지 딱 나으면은 난 거 기억 안 하고 아픈 것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료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 이 친구도 그냥 피부병이었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 청년이었었는데, 그냥 의무실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맥을 보니까는 소음인이었는데, 맥이, 오른쪽 관맥이 세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딱 위열격인지 위승격을 놨는데, 거짓말처럼 지우개로 지워지듯이 침 놓고 나니까 이게 슬슬슬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 저도 놀래고, 옆에 있던 부모도 놀래고, 그냥 같은 시간인데 침 놓고 나니까 그냥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냥 이렇게 없어져요. 예. 이렇게 심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침 맞고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원인이 저거였어요. 닭고기였는데, 그래가지고 이건 그 다음에 다시 악화됐을 때 간 거거든요. 다시 생각이 나는데, 이 엄마가 또 지금 한의 공부 시작해서 지금 사우스벨로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닭고기 먹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코스코에서 파는 너겟 있잖아요. 너겟 먹고 이렇게 확 악화된 거예요. 너겟 먹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보았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네. 요 분은 안 한 것 같아요. 이분은 성악가거든요. 제 친구 제자예요. 음악 쪽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아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는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중풍을 맞아가지고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문자로 다 대화한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도움이 될 줄 몰랐는데, 침 맞은 생각 있으면 연락하라니까 급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집으로다가 저기 갔었거든요. 가디나가 집이었는데 딱 갔는데 이 친구가 병원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8일 동안 검사만 한 거예요. 8일 동안만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는 음식을 못 넘기니까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제는 일일이 음식을 집어넣었었거든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위기가 역상을 하는 거잖아요. 말 못하고 그러는 게. 위기가 역상을 했는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급소병은 뭐다? 식체다. 위기가 역상을 하니까 식도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연결이 되는데 음식이 들어갈 때는 식도가 열리고 호흡할 때는 기도가 열려야 되는데 위기가 역상을 하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음식을 먹으면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병원 가서 랭귀지 테라피? 무슨 테라피 또 있잖아요. 요새 말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치료받고 있다는 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을 딱 보니까는 풍이죠. 그래서 거풍하고 이 태우민이었었거든, 이 친구가. 위승격을 놓으니까 그 자리에서 말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말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을 하고 한 달 만에 이거를 그냥 자기가 뽑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병원 안 가고 지가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노래하고 지금 다녀요. 성악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근데 이분도 치료를 했는데 잊어먹었었는데 이 사람이 오니까 생각난 거라서 사진 찾아가지고 제가 그냥 내둔 거고 이 친구들도 다 얘기했던 거고. 여기는 저는 한국 갔을 때 치료한 건데 이분이 제가 정확한 나이는 뭔데 40대 초반인가인데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지러워가지고 한국은 어지러워서 병원 가면 다 이석증이라 그래. 이석증. 예? 이석증이라는데 이건 이석증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 진맥을 했는데 이분을 이제 태우문으로 봤는지 소양인으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좀 들리시나요? 병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가서 변명을 붙여줘서 그게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게 큰 의미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비워도 안 돼. 아니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네? 목사님분들이? 목사님들이 시골 다니면서 그렇게 치료해줬는데 쌀이라도 안 받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치료하나. 숨 들여쉬고 일어서 한번 숙여서 돌려보세요. 조금 들여는 것 같아. 조금 올려. 거꾸로 얘기를 하고 다시 어지러워. 확 달르죠? 네? 다시 안 제가 위 열경만 났는데 아까랑 확 다르다 그러죠? 예? 저 빈대 끝이다. 여기가 급하니까 머리를 가지고 맑은 산소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시 있잖아요. 위가 편안해지니까 이 맑은 산소가 가서 병원 가서 편하게 변명 붙이고 약 한 팩을 먹는 거예요. 위가 나쁜데 약 먹으면 더 좋아서 더 나쁜 나빠지고 그런 말 있죠.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2주 걸리고 안 가면 14일 걸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손 들으시고 내쉬시고 손 들으시고 내쉬시고 도착했지?
현운이 이 사람이 한 2달인가 아팠었거든요. 어지러워가지고 병원을 계속 다녔는데 계속 아팠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제가 요때 갔을 때만 어지러운 환자 3명 치료하고 왔어요. 하나는 제 친구 누나였었는데 하여튼 뭐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어지러워가지고 막 정신 못 차렸는데 그분도 소양인이었었는데 신열격하고 위열격 났어요. 이분은 내가 신열격, 위열격 났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신정격, 위열격만 났네. 지금 보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이패드도 하나 샀습니다. 제가 노트북 하다가 이번에 아이패드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한 분이 지금 오시는 중이라 제가 조금 지난번에 어저께 주일날 저희 교인 중에 이제는 40대 초반 남자가 지나가면서 뭐 무릎이 아파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병원으로 와라 그랬더니만 시간이 안 맞고 져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치료하자래. 빈 강의실 가가지고 어저께 치료를 했는데 무릎이 딱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딱 아파가지고 딱 맥을 보니까 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어떻게 할 때가 제일 아프냐니까 요렇게 틀을 때 아프다. 요렇게 틀을 때가. 그래가지고 거품만 2개 딱 했어요. 상향보 음맥대돈 투자 딱 해고 났더니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중풍이에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이제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진단만 잘 되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든 간에 그래서 그분은 그냥 풍으로다가 그냥 거풍으로다가 그냥 났어요. 오늘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설진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설진을 하게 된 저도 이제는 설진을 좀 들어야 되는데 설진을 제가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이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2015년 4월 17일 날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같은 환자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른데 여기가 누렇다는 건 염증이 많다는 거거든요. 염증이 많다니까 더 막히겠죠.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8월 14일 날 4달 만에 왔는데 이렇게 염증이 생겼는데 2달 후에 심장마비로 사망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맥으로다가 심장마비 못 잡아내잖아요. 저는 못 잡아내요. 그래서 저는 설진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환자 보다 보면 미안합니다. 제가 더 공지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 환자를 보다 보면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느낄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환자가 치료 잘 되는 건 그냥 뭐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데 치료에다가 이 사람이 잘못되면 죽거나 하려면은 다 덤태기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진을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설진으로 심장마비 같은 거는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설진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 많이 얘기하고요. 제가 치료한 예 하나만 드릴게요. 제 아는 분이 친한 분이 어머님이 양로병원 계시는데 딸이니까 엄마가 좀 기운 없고 그러니까는 좀 치료해줬으면 하는 보약이래.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딸 돌이라도 다 하고 싶어서 보약이라도 한번 해드리고 싶으니까 저한테 가서 진맥 보고 약을 한 제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일 끝나고 가디나에 있는 양로병원을 갔어요. 양로병원을 갔는데 그 전에 그 할머니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갔더니 리셉셔니스트 베트남 여자애랑 막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들어가는데 보니까 둘이서 막 서로 다른 말로 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저기 베트남 여자애는 뭐 영어인지 베트남 말로 얘기하고 이 할머니는 한국말로다가 막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면서 싸움을 하시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막,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왜 그래서 그랬더니만 뭐지? 저 쌍년이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들어가서 제가 진맥 봐드릴게요. 침도 놔릴게요. 하고 사람에 여기서 이제 거짓말 안 못해서 저 입구보다 조금 더 가면은 그 할머니 방이었었어. 그래서 할머니 방을, 그 휠체어를 제가 끌고 사람에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데 이 할머니 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저는 다시 이제 그 리셉셔니스트가 간호사였거든요. 밤이니까. 불렀더 왔더니만은 간호사들이 뭘 제일 먼저 하나 보니까는 혈당을 체크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 혼절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사인을 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바로 119, 911을 불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911이 왔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 할머니 사인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했냐면 이제 1분만 빨리 가서 내가 침을 놨으면 다 뒤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침 놓기 전에 그랬는데도 나 보낸 사람들은 나를 믿으니까 그런 대로 한데 또 다른 자식들은 너 분명히 침 놓은 거 아니냐 따지더라고요. 그때 진짜 완전 시급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침 놔야 되겠다는 거 정말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고 뭐 장례 다 치르고 그랬는데 한국소년 자제분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뭐 형제, 뭐 오빠, 뭐 어떻게 다 왔는데 나중에는 그 한의사가 침 놓은 거 아니냐. 에? 만약에 내가 침이라도 하나 놨어봐. 그냥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냥. 뭐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걸릴 건 없겠지만 그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진짜 침 잘 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자 보시다가 정말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병원 보내시는 게 나아요. 괜히 몇 푼 벌으려고 괜히 했다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다니엘 침법에 대해서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칠판도 하나 샀습니다. 괜찮죠, 칠판? 네. 다니엘 침법은 뭐를 다니엘 침법이라 그러냐면요. 사상방과 사암침을 병합하는 거예요. 저가 이제는 그 사암침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통이 나오면은 어떤 때는 신정격 노라래고, 어떤 때는 뭐 노라래는데 신정격 놓으면 나을 수도 있는데 안 낫는 확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보니까 나을 때보다 안 낫는 게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어디 강의를 제가 사상방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느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그 워로 사암침을 책을 보고 사람의 사암침을 처음에 하다가 수아밋에서 할 때 보니까 들을 땐 잘 듣는데 들을 확률보다 안 듣는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암침을 하다가 거의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사암침을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싫어해서 못 논대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사암침을 하고 싶은데 되게 정열을 많이 건드리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환자들이 아파해서 못 놓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여서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할까 생각을 하다 이거 강의를 하는데 사상방에 체질별로다가 사암침을 병합해서 치료하니까 치료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는 통증이 환자가 나으면은 정열에 놔서 통증 온 거는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이 없어.
안 날 때만 컴플레인을 하지, 나니까 컴플레인이 없는 거라서, 저도 이제 면접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 알다시피 저희 직원들 오다 보면 뭐 사암침 얘기하면은, 그 환자들 아파해서 저희는 안 놓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속으로 그래죠. 이분이 아직 효과를 못 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상방 체질에다가 사암침을 병합을 하는 건데, 법칙이 있어요. 어느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법칙을 자기 걸 만들려는 거예요. 저도 이 법칙을 듣고서라면 하는데 머리에 팍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유인물을 드릴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려보고 자기 거 만들고 나중에는 제가 그 자료를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사상방에는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이 넷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누면 뭐 한성 소음인, 열성 소음인, 뭐 다 양하고 음을 따져서 하는데, 보니까 사상 체질에서 우리가 보통 20%가 소음인, 소양인이 30%, 태음인이 50%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 태양인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론적으로는 0.01%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뭐 몇만 명 침을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4명밖에 없어요. 태양인 본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제 본 기억. 그래서 교육할 땐 태양인을 거의 빼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등치 좋고 누가 봐도 태음인인데 워킹을 안 하면 태양인으로 바꿔서 치료해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치료한 분이 한 4명 정도 돼요. LA 경찰 근무하는 경찰 하나, 한 분은 여기 근처 사시는 분 남자분 하나, 또 하여튼 4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는 세계적으로다가 선교 활동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뭐 중미, 남미, 뭐 아프리카, 뭐 아시아 다 다녀봤는데 체질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뭐 서양인이 뭐 백인들이 양인들이 많다라는데 저는 그냥 그건 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요 체질은 퍼센테이지는 거의 같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제 이론입니다. 요거는 구체적이 적어 되지는 않아요. 오늘은 저 소음인 위주로 할 건데요. 소음인 위주하고 체질 감별하는 거 오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소음인을, 우리 사라 선생님 소음인을 뭐를 소음인이라 그래요? 그냥 본인이 아는 거. 소음인을 뭐를 소음인이라 그래? 잘 모르겠죠. 질문을 잘 모르겠죠. 네. 우리 한 선생님은 소음인을 뭐를 소음인이라 그래요? 장부로 얘기를 하면. 예, 우리 이정혜 원장님. 그렇죠. 소민을 신대 비소. 신장의 기운이 크고 비장의 기운이 약한 사람을 소민이라 해요. 보통 우리 뭐 체질 얘기라면 뭐 성격이 뭐 차분하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의사니까 우리는 장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소음인은 신대 비소를 갖다가 소음인이라고 그래요. 소음인. 그러면 소양인은 뭐를 소양인이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 네. 반대입니다. 네. 네, 비대신소. 우리 조희 선생님. 태음이는? 네. 간대패소? 네, 간대패소. 요거를, 그러니까는 태양이는 뭐예요? 폐대 간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가 체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야, 사상방 하신 분이 누구죠? 이재마 선생님이 요걸 가지고, 예?
육경을 가지고 하다가 요게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 소민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론적인 거 하고 이제 소민의 특성인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민 얘기를 하니까, 소민이 오면 특히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오면은요, 저는 꼭 공부로 성공해라 그래요. 무조건. 그럼 부모들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환자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요, 본인들이 아파도 약은 안 먹어도요, 애들이 아프면 약은 먹습니다. 예? 그래서 애들을 많이 봐야 돈이 돼. 어른들 많이 보면 돈 잘 안 돼. 애들을 잘 봐야지. 예? 그래서 저는 꼭 애들을 데려오게끔 만들어요. 애들을 데려오게끔 해서 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민이 오면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얘는 공부밖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시키지 마세요. 특히 운동이나 이런 거 시키면 안 됩니다. 소민이 꼼꼼하고 차분하기 때문에 공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꼭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부모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소민들이 입이 짧아. 먹는 게 아주 현찮아요. 소민들이. 예? 그리고 소심해. 예? 소민들이. 소심하다는 걸 이따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소민하면서 또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는 오행을 공부했잖아요. 오행을. 예? 그래서 여기가 목이니까 간, 담, 화니까는 심, 소장, 심포, 삼초, 비, 위, 폐, 대장, 신, 방광. 크다는 거는 우리가 양방에서 그 구조가 크다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기능이 크다는 거잖아요. 펑션이 크다니까 큰 거를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큰 거를. 신대 비소잖아요. 소는 삼각형으로 표시할게요. 신대 비소 이렇게 되겠죠. 예? 소음인이에요. 신대 비소. 그 다음에 신도 적겠죠. 요게 기본이에요. 예? 기본이니까 신대비소. 그래서 소심한 게 나오는 거예요.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예? 소심해. 근데 상생. 이렇게 상생이잖아요. 한 번은 가요. 한 번. 그래서 간도 커요. 두 번은 안 가. 한 번만 가. 상생이야. 그래서 여기도 한 번은 가요. 그래서 폐도 적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본 원리가 뭐냐면 장이 실하면 부는 허하고 장이 허하면 부는 실하다. 기본 원리예요. 이게 기본 이론이에요. 장부가 같이 가진 않은데 승강부침에서는 같이도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론하고 요 이론하고 좀 달라. 그런데 요 이론은 신이 장이잖아요. 장이 실하면 부는 허예요. 그래서 방광이 허예요. 그래서 담도 허해. 여기는 심이 허하니까 소장이 실해. 심포도 허하니까 삼초도 실해요. 그러니까 비가 허하니까 위가 실해. 폐가 허하니까 대장이 실해요. 요거가 이제 머리에 정립이 돼요. 저는 요거 외우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처음에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딱딱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승격 나올 수 있는 게 신승격, 간승격, 소장승격, 삼초승격, 위승격, 대상승격밖에 없어요. 소음인한테는. 그러니까 반이 주는 거야. 벌써 반이. 예? 승격 나올 수 있는 건 요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음인인데 심승격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심승격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분은 소음인이 아니야. 예? 만약에 만약에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소음인으로 보고 방광 승격으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음인이 아닌 거예요. 이 다니엘 침법의 장점이 뭐냐면 침을 놨는데 워킹을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체질이랑 맥을 잘못 본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소음인으로 판단을 하고 이따가 더 나가겠지만 오른쪽 맥이 실해서 위승격을 놨는데 통증이 안 날아갔어. 그러면 체질을 잘못 봤거나 맥을 잘못 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한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보수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50명씩 30명씩 모여서 강의할 때 나중에 여러분도 하겠지만 맥을 보라면 처음에는 저희가 무슨 산맥이니 이런 거 안 해요. 맥이 실하냐 허하냐만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 하나 눕혀놓고 선생님들한테 다 맥을 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맥이 실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반 손 들고요. 맥이 허하다는 사람 손 들다 그러면 반이 들어요. 그러면 반은 어쨌든 잘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이 그렇게 잘못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사 선생님들이니까 얘기하겠지만 그리 맥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맥이 실한지 허한지만 놓고 공부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긴 맥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10격, 한 격 할 때 또 얘기할 건데 이번에는 그냥 허맥인지 실맥인지.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른쪽 맥이 세가지고 위승격을 놨는데 요통이 안 날아갔어. 니페인이 안 날아갔어. 그러면은 내가 체질을 잘못 봤든지 아니면 맥을 잘못 봤든지.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체질을 다시 보든지 아니면 맥을 다시 보든지. 근데 내가 확신했는데 안 낫는다. 그러면은 체질을 바꿔보는 거야. 소양으로 바꿔보든지 소음인으로. 여러분들 체질해서 아시겠지만 100% 소음인 없고요. 100% 소양인 없어요. 다 섞여요. 소양인이 49%, 소음인이 51%. 그러면 이 사람은 소음인으로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체질도 다 달라요. 소음인인데 소양기가 얼마나 섞였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기본이 51%인 소양인이면 소양인을 치료해야 되고 51%가 소음인이면 소음인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양인 개념이 많이 있다더라도 기본이 소음인이면 소음인을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이따 체질 얘기를 하겠지만 체질 구분하는데 우리가 체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체간이라고 그랬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게 뼈의 길이를 봐요. 살은 찔 수가 있으니까 뼈에 가지고 하는데 그 체간을 하는데 이게 100%가 아니에요. 한 80% 정도 먹혀요. 하다 보면 감도 오고 중간에 하다 보면 헷갈려요. 분명히 내가 여태까지 알았을 땐 소음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킹을 안 할 때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또 체질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게 몇 번 정도 오는데 그런 걸 잘 견디고 잘 적응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때 승격을 그러니까 동그라미 쓸 때 클 때가 승격을 쓰는 거고요. 삼각형일 때 허를 하는데 승격은 동그라미잖아요. 실할 때고 허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정격일 때는 허할 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하고 허한 거는 환자의 컴플레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정형화를 못하니까 우리가 맥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야. 맥이 우리가
왼쪽 오른쪽 맥을 봤을 때 다 허하다라면 정격을 치는 거고요. 양쪽을 봤는데 한쪽이 더 세다 그러면 승격을 치는데 보면 승격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환자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70, 80 먹은 할머니들 왔는데 비리비리해. 기운도 없다 그래. 힘들어 죽겠다 그래. 밥맛도 없다 그래.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실맥인 맥이 훨씬 많아요. 호맥보다는 실맥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쓰는데 라면은 제가 그 환자를 보면서 이건 제 통계예요. 제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정격이 소음인한테 정격은 언제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소음인한테 정격은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신대 비소니까 비정격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양쪽 맥이 다 약하다라면은 소음인이 오면 비정격을 먼저 일단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폐정격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신정격일 수도 있고 담정격일 수도 있고 방광정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심정격이에요. 소음인이 왔는데 맥이 다 약해. 그러면은 일단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니엘 침법은 어디가 아프다라면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라면 환자 허리 아픈 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앞으로 수그렸을 때 아프냐 뒤로 넘겼을 때 아프냐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침 놓기 전에 항상 확인을 해요. 어떤 게 제일 아프냐 앞으로 숙일 때 아프냐 뒤로 숙일 때 넘길 때 아프냐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냐 시켜봐서 제일 어려운 걸 기억하라 그래가지고 맥이 다 약하다 그러면 비정격 딱 놓고 그 동작을 바로 해보라 그래요. 바로 해봐서 만약에 비정격으로 왔는데 안 났다. 그러면 바로 빼요. 그래가지고 폐정격으로 와요. 예? 근데 그래도 안 났다. 그러면 심정격으로 가요. 그래도 안 났다면 뭐 방광으로 갈 수도 있고 요게 머리에 딱 들어오면 갈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경락이니까 방광으로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상통 상압을 얘기를 하겠지만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일반 침을 놓으면 어디가 아프다고 왔는데 침을 놓으면 아시얼이나 뭐 내가 아는 것을 침법을 놨는데 워킹을 안 해. 그러면 답이 없잖아. 다니엘 침법은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3번, 4번. 제가 한 예로다가 멕시코에서 온 젊은 여자인데 허리가 아픈 지가 4년 됐대요. 허리가 아픈 지 4년 됐는데 지금 체질도 모르고 저것도 안 났는데 근데 하여튼 제 진단으로 해서 첫 번째 거로 침을 놨는데 워킹을 안 했어요. 보통 3번 정도 가면 거의 낫거든요. 2번 했는데도 안 났어. 3번 했는데도 안 났어. 완전 긴장이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야 되는데 안 나니까. 그래서 4번째 거를 뭘 놨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4번째 거로 놨는데 그 사람이 4년 된 요통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이 장점은 뭐냐면 1번이 안 되면 2번도 있고 2번이 안 되면 3번도 있고 3번도 안 되면 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진법은 정답을 얼마든지 더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신입사원들 오면은 제가 침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환자가 안 낫는 거는요, 의자의 잘못이에요. 의자의 잘못된 진단. 예? 진단이 안 나오니까 정확한 치료법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봐요. 안 낫는 거는. 특히 통증 같은 경우에. 근데 불면이나 내상병 같은 경우에는 금방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잖아요. 불면 같은 경우는 잡아야 알잖아요. 예? 그렇지만 일반적인 통증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저는 80% 이상을 놔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 제가 인기가 좀 있어요. 선교지 가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웬만한 병은 다 나으니까. 예?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선교지 가면 치료가 더 잘 되지긴 하지만 걔도 무조건 잘 되지는 않아요. 걔도 어느 정도 두들겨 맞춰야지 잘 되는데 이 다니엘 침법이 아까 동영상 보셨겠지만 의자만 있으면 되거든요. 환자 앉을 의자, 나 앉을 의자. 침대도 필요 없으니까 진짜 암만 오지에 가도 의자는 다 있어요. 아프리카 암만 오지에 가도. 침대 없는 데는 뭐 맨 천지지만 의자는 다 있으니까 환자 앉을 의자, 나 앉을 의자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니엘 침법에 하여튼 선교지 가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면 승격은 또 뭐가 많이 나오느냐.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위승격이에요. 위승격.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대장승격. 근데 대장하고 상통상합이 간이잖아요. 그래서 간승격도 잘 나와요. 같이 보거든요. 간승격하고 대장승격을 같이 봐요. 그래서 대장병에는 간을 치료하고요. 간병에는 대장 치료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제 암 환자들 많이 보실 거예요. 암 환자들 많이 보면은요, 양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대장암 걸린 분들이 거의 간암이 있어요. 예? 구조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한 방으로는 해석이 돼요. 간하고 대장하고 상통상합이기 때문에 대장암 걸리면 거의 다 간암 같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봐보세요. 그게 한 방으로는 해석이 돼요. 상통상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소장, 승격. 특히 이제 팔 안 올라가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유주 같은 것도 이제 보셔야지. 아프다래 환자의 그 유주 같은 것도 보는데 요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요거를 자기가 한번 그려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프린트 나눠드릴 테니까 오피스 벽에다가 이거 붙여놓으세요. 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환자 보고서람에 정적으로 와야 되는데 소음이 있는데 뭐 놔야 되지? 이러면 요거 딱 보고 나면 답이 팍팍 나오니까 지금이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맥 보면서 이거 뭐 놔야 되겠다는 게 딱 나오지만 그렇게 하고 사암침도요. 여러 가지 많이 할 것 같지만 보면은 몇 개 안 써요. 보면. 몇 개 안 쓰니까 그 몇 개 안 쓰는 거로도 효과 많이 봐요. 제가 지난 사진 보여주고 동영상 보여주고 다 했지만 요 안에서 거의 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동안은 동시침 엄청 열심히 했어. 한 3년. 동시침만. 선교지 가서 동시침으로 다 효과 진짜 많이 봤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시간 하는데 잠깐 쉬겠습니다.